예, 장재원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또 김명수 대법원장호가 출마하고 난 다음에 법원행정처 요직과 또 중앙지방법원의 많은 판사들이 우리법연구회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채워졌다. 좀 더 세게 말하면 점령했다. 이런 얘기들이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이동원 후보자가 추천된 걸 보고 국민들은 참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래도 양심은 있구나. 최소한의 양심은 있구나.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했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계기로 앞으로 법원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인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이런 정국의 현안 것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대한민국이 지금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내시경으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총체적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생각밖에 할 수 없습니다. 첫째는 국방의 위기입니다. 국기문란에 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민생의 위기가 오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도탄에 빠지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사법부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위기를 넘어서 대혼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원 내부에서 보는 것보다 국민들은 사법부를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는 상황까지 오고 있다. 블랙리스트로 출발해가지고 이제는 재판거래까지 사법부가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을 압수수색한다. 기각되고 또 기각되고. 이유열을 막론하고 이런 사법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가 지금 새로 대법관에 임명되신다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가장 큰 역할, 사법부의 가장 큰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정의는 공동체의 가장 큰 가치고 그 정의를 판단하는 주체가 사법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의 판단의 마지막 보루, 이 사법부가 정의의 판단을 스스로 하지 못하고 검찰에 맡겨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 이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이회창 전 대법관 또 국무총리를 지내신 분의 칼럼을 봤습니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상 대법원이 스스로 이를 명쾌하게 해명하지 않는다면 사법부 존재의 뿌리가 흔들리는 큰 위기가 맞게 될 것이다.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으로 분립하고 정의에 관한 분쟁이 생길 때 사법부의 법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정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파동은 정의의 판단자인 사법부가 스스로 정의를 판단하지 못하고 내부 갈등을 분출하면서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되고 있다. 대법원이 침묵하고 있는 사이에 제3자에 의해 정의가 가려지는 상황이 온다면 대법원의 정의의 판단자로서 신뢰는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법관들은 자신들이 관여한 판결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 누구보다 확실하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만에 하나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스스로 밝혀 사법부의 도덕성을 지켜야 하고 없었다면 당당하게 이를 밝혀 사법부의 위기를 밝혀야 한다. 저는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대법원장이 정말 잘못했다. 대법관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진상을 어떻게 파악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께서는 대법관 회의를 통하지 않고 자문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라든지 법관 대표자 회의라든지 이런 자문기관에 기대고 있었고 또 여론에 기대고 있었고 또 본인의 여러 가지 말실수를 통해 가지고 사법부신을 오히 조장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재판거래를 통한 사법불신, 사법파동 여기에 대해서 대법관이 되신다면 어떤 해결 방법을 갖고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 불신은 재판에서 정의를 세우는 각 개별 판사들이
각 법정에서 정말 정의도 선언하는 것과 같은 작은 재판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는 철저히 사법행정권이 어떻게 남용되었는지 그 진상을 정확히 밝히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철저히 대응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의사결정기구와 집행기구를 분리하고 또 법관위도 되어 있던 여러 가지 보직들에 대해서 일반 민간 또 우리 법원 직원들에게 개방하는 등으로 사법행정권이 투명하게 국민 앞에 투명하게 전체 법관에게 투명하게 이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법원 행정처 해체 문제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뭐 해체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발전위원회에서 나온 안 보셨습니까? 예, 개략적인 내용을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고 상당히 수긍할 수 있다고 글쎄,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법원 행정처를 해산하라, 해체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법원 사무처와 사법행정회의로 분리하고 사법행정회의의 의장을 대법원장으로 하고 또 그 위원들을 법관으로 임명하는 그런 어정쩡한 이를테면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를 합리화시키고 법원 행정처를 두 개로 분리해서 법원 사무처도 사실상 대법원장 직속이고 사법행정회의도 대법원장이 또 의장입니다. 이렇게 어정쩡한 법안 그 개혁안을 저는 그거는 개혁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법행정회의가 됐던 그 이름이 뭐가 됐든 간에 인사 문제를 비롯한 모든 사법권 남용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대법원장이 손을 떼야 된다. 그리고 행정가이고 법관은 재판만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그러한 사법부의 개혁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예, 상당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사법행정권이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권한인데 대법원장이 의사결정의 그 의장이 된다 하더라도 의사결정기구에 그 의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그 내용을 투명하게 비밀이 아니라 그 회의 내용을 항상 공개해서 검증받고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사법행정권을 완전히 없게 만드는 것은 삼권 분립이라든지 헌법 정신에서는 좀 미흡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권력 구조도 내각제를 고민하고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 판단은 사법부도 내각제에 준하는 그러한 권력의 분점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법원 개혁 문제는 다음 질문에 계속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금태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